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인구를 감염시키면서 2021년 8월 현재까지도 지구에서 활발하게 생존하며 온 지구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주 공간으로 보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는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과연 우주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그 미지의 영역 어딘가에는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 우주 바이러스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즉 우주상에서의 바이러스 존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 극한환경생활센터의 설립자인 스탠드맨 교수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1세기가 지났고 제2세기 바이러스 학에 접어들면 우리는 행성 너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주 공간의 다른 행성에도 바이러스와 미생물이 존재할 것이며 이제는 바이러스학이 우주 환경을 기반으로 더 폭넓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우주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더 많은데 바로 숙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오로지 유전 물질과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주를 통해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만 복제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되며 만에 하나 우주 공간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방사선과 자외선으로 인해 살아남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상의 바이러스로만 일컬어졌던 우주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항공우주학과 교수로서 나사의 화성 유인 탐사 프로그램을 총책임지고 있는 스콧 허버드 박사는 화성 탐사 이후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면서 혹시 모를 우주 바이러스의 존재를 언급하며 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텍타임과 익스프레스와 같은 외신에 따르면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몇 년 뒤에 개시될 예정인 화성 유인 탐사 계획에서 우주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런 우주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SF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위협적이고 치명적일까요? 이에 대해 나사는 아직까지는 따로 연구되거나 밝혀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주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보아온 바이러스와는 다른 모습을 띌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염 속도는 얼마나 빠르며 어느 범위까지 전파되는지 등 모든 부분들이 아직은 미지수인 만큼 우선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주에서 채취된 바위나 모래, 먼지 등의 물질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또한 채취 샘플이 담긴 튜브의 안정성이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는 우선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취급하고 열멸균과 화학적 세척을 병행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확실하게 검역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에볼라 바이러스로 우선 가정한 이유는 우주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사에서 발사한 화성 탐사 우주선은 강한 열 소독과 세척 과정이 필수이며 우주 비행사 또한 마찬가지로 검역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에 발사되었던 바이킹 1호와 2호도 애초에 살균 기능이 탑재된 로켓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탐사선이 이렇게 제작된다면 좋겠지만 나사에서 크게 우려하는 점은 바로 제작 비용입니다. 우주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 소독뿐만 아니라 화학적 세척까지 가능하도록 우주선이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업체가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율과 합의를 통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며 우주 바이러스의 예방에 관하여 스콧 허버드 교수는 사실상 과학계의 의견으로는 화성에서 채취된 샘플이 지구를 감염시킬 수 있을 만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도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될 경우 그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역사상 지구를 강타한 몇몇 전염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동안 인류를 위협했던 전염병들은 때론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서유럽의 부상과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에 치명적인 질병을 옮긴 천연두,
그리고 아이티에서 발생한 황열병이 프랑스를 북아메리카에서 몰아내고 미국이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증가시키는 데 계기가 된 경우,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질병인 우역이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화를 과속화시킨 경우와 패스트의 발벌로 인한 중국 명나라의 몰락의 경우 등입니다. 한 대륙을 초토화시키며 역사를 뒤바뀐 전염병부터 현재는 사라지거나 혹은 아직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란 원충, 진균,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생물체에 침입하여 증식함으로써 나타나는 감염병 중 그 전파력이 높아 예방 및 관리가 강조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중 바이러스성 질병은 생명체가 병원체,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 비리온, 즉 바이러스 입자에 침입하여 취약한 세포들에 붙어서 발생하는 질병이며 바이러스성 감염이라고도 합니다. 전염병은 병원군에 의하여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또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감염됩니다. 즉 직간접적으로 특별한 매개체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호흡과 비말 또는 오염된 물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서 병원체의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도를 전염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과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상태는 범유행 혹은 세계적 대유행,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다만 감기와 같이 광범위적 발병 질환은 범유행병이 아닌 풍토병으로 일컬어집니다. 역사적인 대규모 범유행으로는 천연두와 패스트, 흑사병, 결핵, 말라리아 등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범유행적 전염병으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엔테로박테리아의 일종인 패스트균에 의해 발병하는 치명적인 전염병 패스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패스트균에 의해 발병하는 최초 기록은 고중세 시대로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유행병이 여러 나라를 거쳐 그리스에 상륙했으며 이로 인해 무려 아테네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패스트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 접촉, 감염된 사람을 만지는 등의 직접 접촉, 오염된 흙이나 물건을 만지는 간접 접촉, 병원체 미생물이 공기 중에 살아남아 있는 경우인 공기 전염,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구 전염, 동물에 의해 옮게 되는 매개 전염 등으로 전파됩니다. 패스트의 증상으로는 발열, 무기력, 두통 등이 동반됩니다. 패스트의 종류로는 벼룩에 의한 상처 오염 때문에 발병하는 선패스트, 피가 응고하지 않는 폐혈성 패스트, 치료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폐패스트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질병은 인류 역사상 3번에 걸친 범유행을 일으켰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지중해 연안 전역에 걸쳐 제1차 패스트가 발생한 때에는 약 5천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제1차 패스트 범유행은 541년에 발생하여 750년까지 이어졌고 이집트에서 시작해 지중해를 거쳐 북서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제2차 패스트 범유행은 1345년에 발생하여 1840년까지 이어졌고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어 스칸디나비아까지 도달하였는데 발생한 지 4년도 되지 않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봉건제도의 몰락 등은 르네상스 운동의 경제적 근거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흑사병도 패스트균 제2차 범유행의 일부인데 유럽에서만 7,500만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사상 최악의 범유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66년에 발병하여 1960년대까지 이어진 제3차 패스트 범유행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인도와 미국 서해안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확산되었고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서만 약 1,2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범유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질병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계적 규모로 전염되면서 세계 인구의 상당 규모가 감염되는 유행병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독감 발견을 시초로 인플루엔자 범유행에 관한 첫 기록은 1580년을 시작으로 20세기 이전 모든 독감 주기는 10년에서 30년을 주기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세기 인플루엔자 범유행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히는데 1918년 발병한 스페인 독감 범유행, 1957년 발병한 아시아 독감 범유행, 그리고 1968년 발병한 홍콩 독감 범유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그중 가장 유명하고 치명적이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발병을 시작으로 모든 대륙에 퍼져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었고, 그 결과 당시 5억 명이던 세계 인구 중 3분의 1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정확한 수치의 기록은 없지만 2천만에서 최대 1억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스페인 독감의 증상은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폐렴으로 발전하여 환자의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검은 빛으로 변해 죽어가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으로는 많은 젊은 성인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나 고령자에게 치명적이었던 인플루엔자와 달리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 연령대는 65세 이하의 사람들이 99%였으며 그중 반 이상이 20대에서 40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유행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시기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이 1,500만 명 정도였는데 비해 스페인 독감으로 1,700만에서 5천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서 스페인 독감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정도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서 3%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으며 일부 환자는 독감에 감염된 지 2, 3일 만에 사망했고 1918년과 1919년 불과 2년 사이에 수천만 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세계 평균 사망률은 3에서 5%였지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 3국의 사망률은 모두 2% 미만이었습니다. 1918년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한국에서는 인구 1759만 명 가운데 288만 4천 명이 감염되었는데 이는 당시 인구의 약 16.3%였으며 그중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 중 1.8%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 상해시의 인구는 200만이 넘었는데 사망자는 266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망률이 0.4%에 불과한 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역시 한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여행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독감입니다. 1957년 2월 말에 중국 구이저우 성에서 처음 발병한 아시아 독감은 인플루엔자 범유행을 일으킨 사건이며 미국에서만 7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1957년 4월에 싱가포르로 확산되었고 5월과 6월에는 대만과 인도, 영국, 미국으로 퍼져 1958년까지 유행하였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10만 명이, 인도에서는 100만 명이 감염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했으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안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아시아 독감은 1918년 맹위를 떨쳤던 스페인 독감보다는 독성이 덜하였고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거의 동시에 퍼진 반면 아시아 독감의 세계적 확산 속도는 그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아시아 독감의 주 사망자는 5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콩 독감입니다. 홍콩 독감은 1968년 7월 13일에 홍콩에서 최초 발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H3N2 R형에 의한 홍콩발 인플루엔자입니다.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1969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홍콩 독감의 사망률은 스페인 독감의 사망률인 2%보다 낮은 0.37%로 추산되었습니다. 1957년 아시아 독감을 치명적으로 겪은 중국이었지만 그 후에도 의료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지역에서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홍콩 독감이 확산되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1968년 7월에서 12월까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호주 북부, 유럽, 미국, 캘리포니아에 상륙하였고 일본,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홍콩 독감의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 현상이 나타나고 기침, 코막힘, 호흡곤란, 전신세약 등의 증상이 4일에서 5일 정도 지속되거나 혹은 최대 2주까지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스입니다. 사스의 정식 명칭은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며 이 질병은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된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보통 잠복기는 2일에서 7일이며 어떤 경우에는 1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해졌는데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옮겨갔고 다시 인간인 요리사에게 옮겨져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8천여 명 정도가 사망했으며 사스는 25세 이하 젊은 사람들에게는 치사율이 1% 이하이지만 65세 노인들에게는 무려 50%에 이르는 등 치료법이나 백신이 마땅히 없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입니다. 신종플루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을 의미합니다. 신종플루라고 불려졌던 인플루엔자범 유행은 2009년 3월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10세 소아의 비인두 흡입 검체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고 발열과 기침 및 구토 증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멕시코로 전해졌고 이후 빠른 속도로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이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 매개체는 돼지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이 질병의 감염자 수는 약 163만 명이었으며 감염 환자는 전 세계 200여 국 이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질병의 감염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20여 개국에서 나타났고 약 19,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270여 명이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질병은 전염률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낮고 증상 초기에 아주 높은 고열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격리가 가능합니다. 이 질병의 백신으로는 펜데믹스, 셀바펜, 그린플루-S와 치료제로는 타미플루, 리렌자, 페라미비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르스입니다.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질병을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며 신종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박쥐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박쥐를 원인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증상 없는 질병에서 심각한 폐렴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7일에서 14일의 잠복기 이후 발열, 기침, 호흡곤란으로 고열, 흉통과 함께 기침, 숨가쁨, 폐렴 등의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일부는 구토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스와 달리 신장기능 손상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003년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유사하지만 확진 환자 10명당 3명에서 4명이 사망하는 치사율이 40%로 치닫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2012년 첫 발병 이후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1,16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에 60대 남성이 첫 확진자로 나온 이후 무려 186명의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감염자의 비말이나 호흡기 점막을 통해 전파되는 이 질병은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세가 높아지자 WHO는 홍콩 독감 신종플루에 이어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 상태, 즉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큼은이나 급속한 확산 경로와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질병의 치료제는 아직까지 발명되지 않았으며 렘데시비르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의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완벽한 방어 체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발생으로 인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어 공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확진자 수는 빠른 증가 추세이며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8월 7일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확진자 수는 2억 100만 명, 사망자 수는 427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연일 1,000명대가 넘는 확진자 수가 발생하는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1년 8월 7일 기준 총 확진자 수는 20만 7천 명이며 사망자는 2,113명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신규 확진자가 1,7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걷잡을 수 없는 확진세를 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